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생충학 박사로 유명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씨를 함께 묶어서 통렬히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는 1967년생 광주 출신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는 생소한 기생충학으로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의학자입니다. 오랫동안 좌파 진영에 몸담았으나 한국 좌파의 위선과 독선, 무능 등의 환멸을 느껴 몇 년 전부터 우파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회적 발언을 날카로우면서도 유머 있게 발신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적폐청산도 특활비도 내로남불인 문재인 정권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정숙 씨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어찌나 패션쇼를 해댔는지 그녀가 입었던 옷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물론 청와대가 이 비용을 공개할 리는 없다. 좌파가 언제 영수증 공개하는 것 봤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서민 교수는 이 글에서 하필이면 문통이, 그러니까 문통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을 말합니다. 문통이 윤석열 후보의 현 정권 적폐청산 수사 관련 발언에 경로했던 바로 그날 납세자 연맹이 냈던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면서 납세자 연맹은 2018년 문통 취임 후 집행한 특수활동비 즉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지급한 비용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특활비를 탈탈 털었고 그녀가 입는 옷까지 시비를 걸었던 정권이니 자신이 쓴 내역도 공개하는 게 맞지만 놀랍게도 청와대의 대답은 노였다면서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는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 연맹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그 판결이 왜 이리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또 결과는 납세자 연맹의 성소, 개인정보 중 일부를 제외하면 모조리 공개하라는 것이라면서 4년 전에는 문통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기세에서 조용히 넘어갔겠지만 이번에는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김정숙 여사님이 해외에서 어찌나 패션쇼를 해댔는지 그녀가 입었던 옷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중이다. 크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서 물론 청와대가 이 비용을 공개할 리는 없다. 좌파가 언제 영수증 공개하는 거 봤는가? 퇴임 이후엔 공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항소를 하고 그 뒤 몇 달만 버티면 이 논란도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교수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현 여권이 윤 총장의 검찰총장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당시 썼던 자신의 칼럼을 링크하면서 이 글은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시절 썼던 특활비의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여권 똘마니들의 공격이 얼마나 어이없는지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김정숙 여사의 옷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써진 게 아쉽지만 그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대는지는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해시태그에는 기억하자 김정숙 여사를 옷에 환장한 영부인으로 이런 해시태그를 덧붙였습니다. 서민 교수는 또 윤석열 후보의 현 정권 적폐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발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면 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윤 후보의 말에 문재인이 특유의 경로를 선보였다. 참모진은 유감 정도를 표현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문통의 분노가 상당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당황한 참모진은 문통의 말을 받아 성명서를 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문재인의 워딩을 그대로 직접 인용했습니다. 이어서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가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의 말과 달리 윤 후보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당시 현 정권의 적폐를 못 본 척하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고 월성원전 비리에도 칼을 꺼내들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태, 환경부 블랙리스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도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 이 중에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낸 것도 있지만 수사팀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수사가 중단된 것들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것일까? 적폐청산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후보가 해야죠라고 한 건 너무 당연한 일. 여기에 화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는 문재인은 도대체 얼마나 좀스러운 존재일까? 이러면서 하루 동안 길길이 날뛰던 문통은 갑자기 현타가 찾아왔는지 다음날 예정됐던 윤의 발령과 관련된 청와대 참모진의 인터뷰를 모조리 취소해버린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 문재인의 현 정권 적폐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한 소위 경로, 이 내용과 관련돼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현 정권 들어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수사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허현준 행정관은 문재인은 자신이 사령관 자격으로 지휘한 적폐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실토했다. 문재인은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정치 보복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자신이 제1국정과제로 선포하고 지휘한 적폐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2017년 문재인의 지휘하에 청와대가 각 정부 부처마다 신설하라고 지시한 적폐청산 TF는 박근혜 정부에 가할 무차별적 공격 소재를 찾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을 샅샅이 뒤져 조그만 흠이라도 잡히면 징계 조치를 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각 정부 부처와 국정원, 기무사 등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는 붉은 완장을 찬 검열대원들이었다. 특히 백운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한으로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도록 지시한 공문을 보면 적폐청산위에서 생산된 결과물을 기획, 사정, 표적 수사에 활용하려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기획된 표적 수사로 인해 1000여 명이 수사받고 200명 이상이 구속되었다. 적폐청산과 국정농단이란 거대한 명패를 달고 조자룡 흠칼 쓰듯한 적폐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수많은 공직자와 기업인들의 기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허현준 행정관은 또 이 글에서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이문열 작가가 당했던 이른바 그 모욕적인 책 장례식, 현대판 분서경유로 불리는 그 사건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이문열 작가는 2001년 7월 김대중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 폭정, 그리고 대북 퍼주기 정책, 호남 편중 인사, 척건들과 자식들의 비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비판하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서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그리고 검찰을 동원한 대대적인 주류 언론, 메이저 언론 압박을 통해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아주 강도 높게 탄압했었죠. 그 당시 그런 김대중 정권의 처사에 대해서 이문열 작가가 2001년 7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 그리고 신문 없는 정부 원하나, 이런 칼럼을 쓰고 나서 당시 친김대중 계열의 온갖 세력들이 이제 이문열 죽이기에 나서서 엄청나게 그 당시 이문열 작가를 괴롭혔는데 그때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그 사례를 비교적 상세하게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허현준 행정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문열 작가는 과거의 그 충격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적폐 수사로 당한 공직자와 기업인들은 그 충격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서민단국대 의대 교수 그리고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 모두 호남 출신입니다. 서민 교수는 광주 출신이고 허현준 전 행정관은 전라북도 출신인데, 또 과거에 두 사람 다 좌파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모두 우파로 확실하게 돌아선 좌파 정권이나 좌파 세력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호남 출신이면서 분명하게 우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발언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건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또 현실적으로 호남 특유의 정치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